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네 인사를 갔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네 인사를 다녀왔다가 지옥을 눈앞에서 보고는 도망치듯 일방적인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 남자친구는 제가 유별나다고 하더군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하루 제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온갖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5년간 사귀었습니다. 일찍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5년이나 사귀었을까 싶지만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 결혼한 친구, 혼자인 친구, 일찌감치 결혼했다 이혼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들은 남녀가 둘이 잘 만나다 사이가 진지해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양가 집을 왕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남자친구 집을 오고 간 친구들은 일찍부터 남자친구 집에서 손에 물을 묻히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결혼도 전에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친구이니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봤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헌신을 하다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 종처럼 일만 하는 친구도 있었고 문지방에 닳도록 남자친구 집에 드나들며 남자친구의 어머니 비서라도 된 양 모시던 친구 중에선 결혼을 진행하려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 버림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대 결혼을 진행하기 전까지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왕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면서 몇 번을 어머님이 절 보고 싶어 한다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면 남자친구는 늘 제게 우리 엄마 나는 안 그래.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도 없었고 함께 할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데 굳이 만나고 제가 쩔쩔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상상만으로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사귀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를 저희 가족들에게 따로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데려와 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는 제게 참 한결같이 잘했습니다. 과한 잘해줌이 아니라 그냥 제게 공기 같은 존재처럼 미세한 하나하나를 배려해주고 잘 맞춰주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5년을 사귀고 저희 나이도 30을 넘기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큰 문제만 없다면 결혼하는 것에 허락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잘생기진 않았어도 깔끔한 인상의 남자친구는 어른들께도 살갑게 잘하는 편이었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가 남자친구는 인사를 갔습니다. 가기 전부터 참 떨리더라고요. 첫 인사라 뭘 입고 갈지부터 참 고민이 되었어요. 블라우스에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갔어요. 어느덧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고 집에 가니 어머니께서 맞아주십니다. 제게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하며 준비해 간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여보 나오세요. 왔네요. 라고 하십니다. 이내 안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셨고 스캔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 보시더니 헛기침을 하십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고 아버님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소파에 앉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고 어째야 하나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고갯짓을 제 남자친구에게 하셨고 남자친구는 제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별 말씀도 없이 앉아만 계시던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어머니께 아직이야?
손님을 오라고 했으면 딱 먹게 준비를 해놨어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준비는 다 했는데 따끈하게 먹으려고 데우느라요. 다 됐어요. 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고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아직 우리 식구도 아닌데 말 보태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정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아버님 눈치를 보며 제 등을 쓰다듬습니다. 그냥 괜찮아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를 하던데 전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앞에는 반찬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국도 저희는 오징어국, 아버님은 오징어찌개, 반찬들도 아버님 앞에 있는 반찬들만 달랐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 앞에 반찬 5가지, 그리고 우리 먹는 반찬 5가지에 국과 밥이 놓여 있으니 상이 꽉 차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님 앞에 있는 반찬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 아버님이 찌개! 라고 하니 어머님은 얼른 일어나며 네 라고 하시며 주방으로 얼른 가 찌개를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무심결에 주방 쪽을 쳐다보니 아버님 찌개가 담긴 냄비는 미약불로 계속 데우고 계셨더라고요. 아버님은 갓 한 것처럼 따뜻하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찌개를 더 가져다 드리면서 여기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어느새 마치고 식사를 하시곤 아버님이 물!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다시 네 라고 하며 컵 뚜껑이 있는 컵에 물을 담아 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아이 뭐야 차갑잖아. 물 담아서 안 꺼내놨었어? 내 정신 좀 봐. 오늘 정신이 없어서 물을 미리 담아서 올려놨어야 했는데 잊었어요. 죄송해요. 정신머리 좀 챙기라고 내가 늘 이야기했지. 에이 기분 좋게 밥 먹었는데 마지막에 망했네. 에이! 이라고 하고는 마당으로 나가십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째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직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어머니는 밥을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드시던 밥을 그냥 정리하십니다. 조금 더 드셔야 하지 않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십니다. 남자친구는 남은 밥을 2번에 나눠 후딱 먹더니 정리를 하네요. 그리고는 제게 다 먹었으면 정리하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전 아직 반밖에 먹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아직 다 못 먹었다고 했더니 오늘 자리 끝나고 나가서 밥 사줄 테니 대충 먹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어머님은 재빨리 설거지를 하시고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아버님이 계시는 마당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주인 아저씨와 몸종처럼 보여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그 2분도 남자친구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람을 초대해 놓고 뭐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이 집 분위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내가 5년간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그 날의 남자친구는 달라 보였기도 했습니다. 마당에 계시던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자친구 보고 아버님에게로 나가보라고 하시더군요. 나가는 남자친구를 따라 저도 같이 나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넌 그냥 여기서 나랑 있어.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가 봐. 여자들은 집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데서 남자 여자를 따지나 싶었어요. 어머니는 커피를 타 제게 한 잔 주면서 담배를 피우냐고 묻습니다. 무슨 이런 질문을 하나 싶었지만 어른들 입장에선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어 물으시나 싶어서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럼 여자가 그래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니네 제게 술은 먹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술은 먹는다고 잘 마시지는 않지만 맥주 한 캔 정도는 마시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매일 저녁 씻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한 잔씩 마시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술을 먹는다고?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디 여자가 술을 먹니? 그건 남자들이나 마시는 거야. 아직은 결혼 전이라 그렇다지만 결혼하면 술은 끊어야 하는 거야. 내 말 명심하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를 떠나서 술 끊어. 어디 여자가 술을 먹고. 내가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꼭 끊어야 한다. 누가 보면 제가 술 고래인 줄 알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시나 싶더라고요. 아참, 우리 아들은 이유식 때부터 매끼 갓 지은 밥만 먹였어. 갓 지은 밥이 아니면 한 숟가락도 안 뜬다. 그러니 매끼니 밥은 꼭 새로 지어야 해. 국도 매번 달리 해주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희 만나서 식당 가면 공깃밥도 잘 먹던데요? 밖에서야 어쩔 수 없으니 먹는 거지만 집에선 그렇다고. 웬만하면 바깥 음식 사 먹지 말고 배달시켜 먹지 말고 해 먹어. 김치도 집에서 담근 것만 먹는 애야. 집 밥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무조건 꼭 이라고 하시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너 결혼하고도 일할 거니? 네, 그럼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더니 예,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그냥 내 집에 귀신이다 생각하고 집에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돈은 우리 아들이 벌어올 테니 넌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만 신경 써라. 요즘 애들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쩜 결혼을 해서도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니? 절대 아버님한테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안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집이라 며느리 잘 들어와야 한다고 걱정이 많은 분인데 술 먹고 밖으로 돈다는 거 알면 기함을 하실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냥 이 집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생각만 들었어요. 어머님의 말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제게는 질문 하나를 하지 않으셨고 마당에서 남자친구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시고는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결혼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자친구네 인사를 온 게 맞나 싶었어요. 물론 이미 속으로 내가 평생을 함께할 집이란 생각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차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남자친구가 제게 왜 아무 말도 없냐고 합니다. 속으로 꿍 하고 잊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아까 아버님이랑 마당에서 한참을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하긴. 그냥 결혼해서 잘 살아라. 결혼하면 가장이 되니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지. 그러는 넌 엄마랑 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나보고 여자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더니 결혼하면 회사도 다니지 말래. 집에서 살림하면서 집에만 붙어 있어야 한다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항상 결혼했어도 일할 거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한다니까 일하지 말라고? 난 일할 건데. 내가 괜히 미리 그런 얘기해서 너랑 다툴 필요는 없잖아. 그냥 때가 되면 얘기해야지 했어. 남들은 결혼해서 일 안 하고 싶다는데 왜 너는 하지 말래도 그러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할 거니까. 남자 여자 따져가며 얘기하지 마. 난 그냥 나니까. 어디 여자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너 이제 나랑 결혼하려고 하면 나와 우리 집 분위기도 파악해야 하는 거야. 뭐? 야, 나 결혼 안 해. 시부모짜리만 이런 식이어도 고민되는데 어쩜 너까지 이래? 애처럼 왜 그러냐. 네가 일을 하면 애는 어떡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애는 같이 갖는 거고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우는 거야. 난 살림을 혼자 할 생각도 없고 애를 나 혼자 키울 생각도 없어. 모두 다 같이 남편과 같이 하고 같이 나눌 거라고. 남자가 하는 일이 돈 버는 거고 여자가 하는 일이 애 낳고 살림 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자기 얼마 버는데 혼자 버는 돈으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솔직히 월급도 내가 더 벌잖아. 그런데 혼자 벌어서 되겠어? 야, 그러면 일해. 대신 애 키우는데 지장 안 가는 선에서 일하는 것까지는 봐줄게. 같이 일하니까 애도 같이 키워야지.
왜 자꾸 내가 아이 키우는 걸 혼자 하라던 듯이 말해?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니까. 아니야. 같이 키우는 거야. 이걸로 한참을 남자친구랑 다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신호등에 서 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이기적이라면서 이러면 결혼 못한다고 하기에 난 이미 안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딴 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기함을 하시면서 그런 집은 재벌집이라고 해도 가는 게 아니라면서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라 씨바지와 일할 사람들을 들이나 보다면서 그저 남자 보고 그런 집임에도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헤어질 때도 쉽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라면서 저를 붙잡았다가 너 같은 애랑은 결혼 못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더군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너와 너희 집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괜히 엄한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꼭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고방식인 집에 그것도 외아들과 결혼을 하겠어요? 지금도 가끔씩 전 남자친구가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절대 답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과 어떻게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제 남동생이 자신의 누나를 데려다가 몸종 부리듯 하려고 했다면서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주러 간다는 걸 제가 말렸지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 쓸데없는 말을 하면 자신이 경찰서 갈 생각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30은 넘었지만 전 제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에 결혼을 하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함께하고 싶고 인연인 사람이 없다면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만큼 앞으로의 삶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